의식은 현대 과학이 끝내 파악하지 못한 마지막 주제 가운데 하나다. 뇌과학은 뉴런의 발화 패턴과 신경회로의 연결을 점점 더 정밀하게 지도처럼 그려내고 있지만 그 물리적 지도 위에서 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느낌이 발생하는지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통증이 신경 신호라는 사실과 통증이 아프다고 느껴지는 주관적 체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남아있다. 데이비드 차머스가 말한 의식의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문제에서 멈춰 선다. 과학은 기능을 설명하지만 사람이 각자 느끼는 존재감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공백을 오래전부터 메워온 것이 신비주의적 전통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의식 혹은 순수의식은 개별 생명체가 만들어낸 부상물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이자 근원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우주 마음, 우주 지성, 혹은 신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온 이 근원은 세계를 창조하고 한때 작동을 멈춘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원리로 간주된다. 개별 인간의 의식은 이 거대한 우주 의식의 일부가 국소적으로 표출된 현상이며 심지어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가르는 경계조차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선 위에 놓인 층계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사유가 현대 물리학의 언어와 완전히 이질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현대 과학에서 우주의 궁극적 구성 요소는 더 이상 단단한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와 장으로 이해된다. 교류 전기를 발견한 니콜라 테슬라는 우주를 에너지와 주파수, 진동의 관점에서 이해하려 했다.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는 물질이라는 등가 공식은 유명하다. 소립자는 고정된 알갱이라기보다 확률과 관계의 패턴이며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사건에 가깝다. 빅뱅 이후 응축된 에너지는 입자가 되고 원자와 분자, 생명으로 조직되었다가 엔트로피의 증가와 함께 다시 무질서한 에너지 상태로 흩어진다. 신비주의가 말하는 무에서 나와 다시 무로 돌아가는 과정은 과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에너지의 상태 변화와 정보의 재배치로 볼 수 있다. 이런 에너지 우주라는 틀 안에서 인간의 마음과 현실의 관계를 바라보면 기도나 소망이 단순한 언어 행위가 아니라 에너지의 송출이라는 주장도 이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바라느냐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 의지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지의 문제다. 분열된 생각, 감정, 의지는 분열된 현실을 불러온다. 이미 자신이 원하는 상태를 느끼고 있는 내면의 조건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논리는 주파수나 공명이라는 은유로 자주 설명된다. 이는 물리학적 의미의 주파수라기보다 신경계와 정서, 행동이 하나의 일관된 패턴으로 작동하는 상태에 대한 비유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에서 눈이 하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라는 말 역시 감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분열이 사라진 통합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인의 환경은 이 통합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 사회적 역할은 개인에게 서로 다른 가면을 요구하고 말과 행동, 감정이 상황에 따라 쉽게 분리된다.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은 편리함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의력과 감정의 리듬을 외부 자극에 종속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인간은 환경을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끊임없이 즉시 반응하는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런 상태는 심리학적 표현으로는 자기분열, 과학적 언어로는 주의의 파편화와 정서 조절 능력의 약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현대 인공지능 공학계의 주류적 관점은 의식을 생물학적 기계가 만들어내는 계산 결과로 본다. 이 시각에서 인간의 죽음은 연산 장치의 종료이며 의식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따라서 관심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와 인지를 재설계하는 기술에 집중된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은 유지, 개선 가능한 시스템이며 오래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이 관점에서는 의식이 우주적 차원과 연결된다는 생각은 검증 불가능한 신화로 밀려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텍스트를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 과학적 세계관, 신비주의적 세계관, 전통 종교적 신념이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 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과거에는 서로 다른 종간 경쟁이 생존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호모사피엔스 내부의 세계관 경쟁이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같은 생물학적 종이 전혀 다른 현실 해석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황은 갈등의 잠재력을 안고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의 발전 속도에 달려 있지 않다. 핵심은 의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의식을 순수한 환영으로 취급하는 사회와 우주적 원리의 표현으로 여기는 사회는 인간 존엄, 책임, 삶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정의하기 때문이다. 만약 의식이 단순한 생명체라는 기계의 부산물이라면 통제와 최적화는 합리적 목표가 된다. 반대로 의식이 우주의 깊은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면 분열된 마음을 통합하는 일은 개인적 수행을 넘어 문명적 과제가 된다. 어쩌면 미래의 호모 사피엔스는 인공지능 과학과 신비주의 중 하나를 폐기하는 방향이 아니라 둘 사이의 긴장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의식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과학의 겸손함과 의식을 모든 것의 열쇠로 환원하지 않으려는 신비주의의 절제가 만날 때 인간은 기술의 노예도 맹목적인 신비주의의 포로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길은 외부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자기 내부의 분열을 자각하고 통합하는 능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진화는 이제 신체가 아니라 의식과 믿음을 다루는 방식에서 결정되고 있다.